11번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공증행위를 찾아라. 자, 공증행위가 뭐였죠?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였죠. 그의 예로는 자격증을 갱신해 주거나 면허증을 재발급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었죠. 자,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자, 1번 행정심판의 재결, 얘는 아니에요. 얘는 확인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니은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얘 딱 공증이네. 맞죠? 얘 공증이야. 자, 다음 디귿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야 이건 모르겠어. 자, 다음 리을 건설업 면허증의 재교부, 면허증 재교부 맞죠? 니은 리을은 공증이네요. 자, 다음 미음 특허 출원의 공고, 자 이것도 모르겠어. 자, 그럼 일단 기억 아니고 니은 리을 맞고, 이제 디귿 아니면 미음이네요. 뭐가 맞냐? 잘 보면 특허 출원의 공고, 자 공고는 알리는 거죠. 얘는 제껴야 돼요. 모르더라도. 얘는 통지거든요. 공고잖아요. 일단 제껴야 되는 거예요. 모르더라도. 그러면 3번으로 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도 공증입니다. 맞는 선지였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선지 행정심판의 재결은 확인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니은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공증,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공증, 건설업 면허증의 재교부 공증, 특허 출원의 공고, 얘는 통지예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고 좀 해설을 해봅시다. 자, 공증은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거고 불가 변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확인인데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판단 후 확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 변력이 있다. 확인이 좀 더 행정기관이 꼼꼼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 변력은 뭐냐?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내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함부로 이거를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재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증의 예들 쫙 봅시다. 자, 좀 뭔가 가벼운 것들이죠. 자격증을 갱신하고, 면허증을 재교부하고, 영수증을 교부하고, 합격 증서를 발급하고, 상표 사용권을 설정하고, 요게 좀 잘 안 외워지는 거고, 공증은 언제든지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반면에 확인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확정을 해줘라. 건축물 준공검사 처분. 딱 준공검사 처분이 나면 건축물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를 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행정청이 심사숙고 해야죠.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 친일재산 국가계속 결정, 발명특허, 교과서의 검정, 도로구역의 결정, 다 요거는 기출에 나왔던 것들 암기합시다. 다음 문제. 자, 12번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하천 점용 허가는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기속행위다. 자,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는 특허예요. 하천 점용 허가랑 비슷한 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 있었죠. 자, 하천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뭐 식당을 한다던가 레스토랑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게 하천 점용 허가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도 공유수면에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였죠. 둘 다 특별히 허가해 주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량행위겠죠. 그렇다. 다음 2번 위법한 점용 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자,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건 틀렸어요. 자, 이건 지금 불가쟁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가쟁력이 뭐냐? 제소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쟁력의 대상이 누구냐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대상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나서 90일이 지나면 이제 취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쟁력인데 여기서는 선지에서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돼 있죠. 이러니까 틀린 거예요. 처분청에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처분청에게는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해설에서 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처분청에게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위법하거나 점용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린 선지다. 다음 3번 하천 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일단 부관이 뭐였죠? 부관은 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조건이나 부담을 지우는 거라 그랬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짓도록 허가해 줄 테니까 너네 일정 공간에다가 공원 지어. 이런 게 부관이었죠. 그런데 부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조건, 부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네, 요 세 개가 주로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부관 중에서 부담만이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조건이나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에서 소를 제기하려면 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 조건과 법률 효과 일부 배제에 대해서 따져야 돼요. 그게 다르다. 어쨌든 외우면 됩니다. 부담만이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다음 4번 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것을 해석해 봅시다. 행정청이 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점용허가 취소 처분. 그러면 이 특허를 잃게 되니까 이 상대방은 이 점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다 써봅시다. 점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만약에 이 상대방 이제 원고가 됐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 원고가 이기면 점용허가가 유지되는 거죠. 취소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됐대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긴 거예요. 원고 승리.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선지가 이어지죠. 이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물어보는 것은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고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정됩니다. 기속력은 주문과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모두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외우면 됩니다. 더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지. 하천 점용 허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속행위가 아니죠. 얘는 특허고 재량행위입니다. 기출로 나왔던 특허들 다 정리를 해놨어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랑 하천 점용 허가. 이 두 개는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2번. 위법한 점용 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불가쟁력은 처분을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처분청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즉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처분이 있음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항고소송 제기가 불가해집니다. 이게 불가쟁력인데 여기서는 처분청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처분청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건 불가변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가쟁력이랑 불가변력을 좀 섞어낸 겁니다. 명확히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불가변력은 뭐냐?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게 불가변력이에요. 자, 이런 거는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죠. 행정심판의 재결을 하고 나면 그 재결에 대해서 함부로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불가변력이다. 처분청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3번. 부관 중에서는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부관의 예시는 부담, 조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만 주로 나와요. 문제에서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부관 중에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인 부관은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 그러니까 원고가 이겨서 이제 점용허가가 유지되는 거죠. 이때에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기속력이 생기는데 이 기속력은 주문과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N 틀린 선지였고, 기속력을 한번 봅시다.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기속력과 기판력이 생겨요. 기속력은 뭐냐면 행정청이 판결대로 이행을 해라 이거고, 기판력은 원고랑 법원한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원고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하지 말아라. 그리고 법원도 이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하지 말아라. 대상이 다른 겁니다. 기속력은 행정청에게, 기판력은 원고랑 법원에게 강제를 하는 거예요. 4번에서 물어보는 건 기속력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속력의 범위는 주문과 위법 사유의 판단 모두에 해당되고, 기판력의 범위는 주문만 해당됩니다.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요. 계속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만 물어봅니다. 다음 문제 13번. 갑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학상 허가는 일단 기속행위죠. 예외상 허가가 재량행위고, 그래서 선지를 보면 1번 갑이 공무원인 경우에 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자, 이건 아니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 금지를 해제해주는 거지. 어떻게 국가공무원법의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주겠습니까? 자, 이건 상식적으로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에 갑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이때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신청을 수리하고 쭉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개정이 법령되어서. 그리고 검토를 쭉 하다가 이때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거죠, 행정청이. 그러면 이 처분은, 이 행정청은 허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이때 이후는 신법령이고 이 이전은 구법령이잖아요. 그럼 구법령을 적용해야 되냐 신법령을 적용해야 되냐. 구법령을 적용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신법령을 적용하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는 신법령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서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면 신법령을 적용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신청은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해서 그러면 신법령을 적용하게 되고, 위법행위 같은 경우는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서 구법령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거든요. 또 해설해서 또 봅시다. 다음 3번.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야진 경우에 식당 영업 허가를 받은 거예요.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원고 적격이 된다는 것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이 식당 허가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 B라는 사람이 식당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식당 못하게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허가는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반면에 특허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특허는 특별히 허가해 준 거잖아요. A라는 사람에게 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줬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이 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특허죠. 특별히 A한테 큰 돈을 벌게 허가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있고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가는 소송 제기할 수 없다. 다음 선지 4번. 갑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죠. 무허가 영업. 무허가 영업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무허가 영업도 사법상의 효력은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식당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강제로 식당을 철거한다던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법상의 효력은 있어요. 공법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공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지. 공무원이 식당 허가를 받더라도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맞겠죠? 갑이 공무원인 경우에 식당 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 금지를 해제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공무원법상의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2번. 자, 여기서는 허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개정돼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법령을 적용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이때 허가 신청을 하고 이때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허가 신청을 받고 행정청은 검토를 하다가 법령 개정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춘 게 아니라 그냥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법령 개정 이후에 신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허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처분 시에 법령을 적용해서 신법령을 적용한다. 그리고 위법 행위 같은 경우는 행위 시에 법령을 적용해서 구법령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음 선지 3번.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에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갑이 을에게 너 이제 사업하지 마 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원고 적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원고에 적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신규 허가에 대한 원고 적격은 허가는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특허는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랑 특허를 잘 외워둬야겠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자, 선지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 나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 방지의 목적이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허가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갑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에, 즉 무허가 영업일 때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무허가 영업이라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한 거예요. 개인끼리는 유효한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법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하거나 행정벌을 주거나 강제로 식당을 철거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이게 좀 헷갈리죠? 사법상으로도 무효할 것 같죠? 암기를 하자. 다음 문제 14번. 갑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행정청은 갑에게 건축 기간 동안에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서 건축 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지 봅시다.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건축 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자,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재량행위죠. 그래서 틀렸죠. 일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였지만 앞에 뭐가 붙은 것들, 토지 형질 변경 건축 허가, 인허가 의제 건축 허가, 개발 제한구역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은 다 재량행위였죠.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말은 어렵게 썼지만 결국 물어보는 게 토지 형질 변경의 건축 허가가 기속행위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아니죠. 재량행위죠. 다음 2번. 건축주를 을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 그 수리 거부 행위는 을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 소송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고를 수리 거부했어요. 자,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거부가 처분이냐 아니냐. 자, 이건 처분이 맞았죠. 토지대장 관련된 거 제가 쭉 적어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처분인 것도 있었고 처분이 아닌 것도 있었죠. 그 중에서 처분이 아닌 게 더 예외적인 경우였고, 예를 들면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 같은 것은 처분이 아니었고, 무허가 건물 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하는 것도 처분이 아니었죠. 두 개만 처분이 아니고 나머지 모두 처분이었어요. 자, 이거는 해설에서 더 자세하게 봅시다. 다음 3번, 갑이 부관을 위반하여서 도로의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에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갑이 부관을 위반해서 도로의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로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냐? 대집행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짧게 볼게요. 부관을 보면 건축 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였대요. 자, 얘는 부작위죠. 부작위. 자기가 뭐였고 부작위가 뭐였죠? 자기는 뭐뭐를 하는 것. 부작위는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얘를 보면 불법 적치하지 말 것. 이러니까 얘는 부작위 의무인 거예요.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에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설에서 봅시다. 어쨌든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다음 4번, 갑이 부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수익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 갑에게 건축허가를 해주면 갑은 돈을 벌잖아요. 건축허가를 해줬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팔면 수익을 얻겠죠.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설해서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재량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틀린 선지. 일반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이고, 앞에 뭐가 붙은 건축허가들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숙박시설 건축허가, 인허가의제 건축허가, 토지 형질 변경 건축허가는 다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르고. 그렇다. 다음 2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길게 썼지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거부는 처분이다. 이게 맞냐? 처분이 맞아요. 자, 토지대장 관련된 거 제가 쭉 적어놨죠. 나왔던 것들. 상식적으로 처분인 게 맞겠죠? 신청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까 처분이 맞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처분이 아닌 것들이 두 개 있었죠. 소유자의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무허가 건물을 삭제하는 것도 처분이 아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처분이다 라고 외우면 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거부, 처분이 맞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용도 변경을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 맞고, 지목 변경을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 맞고, 직권 말소하는 것도 처분이 맞아요. 이것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자. 다음 3번, 부관을 위반해서 도로의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에 행정청은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냐,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바로 제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은,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만 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관이 뭐였죠? 건축기간 동안에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치하지 말 것. 얘는 부작위 의무잖아요. 부작위 의무란 말이에요. 이 경우는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웁시다.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없어요.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러면 자기 의무는 뭐냐?
해야 하는 의무죠. 부작위 의무는 뭐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예요. 자, 그럼 대체적, 비대체적은 뭐냐? 대체적은 행정청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정청이 대신할 수 있는 거. 비대체적이란 것은 행정청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 예들을 봅시다. 대체적 자기 의무의 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축물을 행정청이 알게 됐을 때 철거하라는 의무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강제로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예는 뭐가 있냐? 퇴거 의무 그리고 명도 의무가 있어요. 자, 얘네들만 예로 나와요. 얘네들 그냥 외워도 돼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101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1동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101동이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경매를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101동은 B라는 사람의 소유가 됐죠. 그러면 A에게는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가 생깁니다. 퇴거 의무는 이 101동에서 나가야 하는 의무, 이 명도 의무는 이 101동을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의무는 행정청이 대신 해줄 수가 없죠. 행정청이 101동에서 나간다고 나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A가 직접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명도는 마찬가지로 A가 직접 넘겨줘야 되는 거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은 비대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헷갈리면 그냥 이 세 개의 예만 외워라. 그러면 이 세 개만 나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대체적 자기 의무, 그리고 퇴거 의무, 명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자, 요것만 외웁시다. 그래서 3번 선지에서는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재하지 말 것. 얘는 부작위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음 4번 부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니죠.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처분청의 철회나 취소는 법령상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관을 위반한 경우 대신 어떤 하자가 있어야겠죠. 하자가 있으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철회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또 봅시다. 법령상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부과.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부과하는 건 법령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요 선지의 건축허가를 철회하는 거죠. 이런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가능하고 근거로는 부관을 불이행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이익 형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대집행할 때 철거 의무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도 법령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요거는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4번 선지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가능하다. 요건 틀린 선지다. 다음 문제. 자, 15번. 다른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른 법률 행위를 보충하고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는 인가입니다. 인가는 기본 행위를 보충해서 기본 행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받는 게 인가예요. 같은 말로는 법적 효력을 완성시킨다.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니까 인가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지금. 제가 인가냐 허가냐 물어볼 때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인가라고 써있으면 인가고 허가라고 써있으면 허가 혹은 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가 중에서는 특허가 있어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인가라고 써있지만 특허예요. 얘를 빼고는 인가라고 써있으면 모두 인가다. 자, 저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허가, 인가부터 봅시다. 얘는 인가죠. 재건축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자, 얘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죠. 그럼 얘는 인가인 거예요. 인가가 맞는 거예요. 인가가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리을은 답이 아니겠네. 자, 그러면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겠네 하고 푸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기억, 사설, 법인, 묘지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자, 얘는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치고 니은 가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자, 얘는 저번에 했는데 얘는 인가였죠. 왜 인가였죠? 인가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받는 것이라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하는 건 금지된 행위일 수가 없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였죠? 일정 구역에 대해서
이 토지들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서로 거래를 해라. 허가 받지 않으면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너희끼리 땅을 사고 팔고 토지 거래 계약을 하는 게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은 주지 않겠다.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가가 맞는 거죠. 인가 허가 좀 더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자, 디귿도 한번 봅시다.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정관은 어떤 이 법인의 규칙 같은 거라 그랬죠. 이 법인이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는 아니죠. 하지만 법적 효력만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가인 거죠. 인가가 맞는 거죠. 허가가 아니고 허가라고 써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르는 얘들이 나왔다고 해도 허가인지 인가인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사설 법인 묘지 설치에 대한 허가. 개인이 묘지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금지된 행위겠죠. 내 집 옆에 묘지 설치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설치하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도록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하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허가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인가가 아닌 것은 기억밖에 없죠. 니은 인가, 디귿 인가, 리을 인가. 답은 1번이겠네요. 자, 해설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르래요. 기억, 사설 법인 묘지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얘는 허가겠죠. 왜? 이 사설 법인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잖아요. 이렇게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도록 해주는 것은 허가이다. 암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쉽게 암기하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니은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얘는 인가죠. 왜? 개인들이 서로 토지 거래를 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금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주는 것,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 얘는 인가입니다. 디귿도 마찬가지로 재단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고 얘는 인가겠죠. 자, 리을. 인가라고 써있으면 인가라 그랬죠? 재건축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인가다. 답은 기억 1번이었고 자, 봅시다. 인가는 기본 행위의 보충 행위이다. 그리고 인가는 금지되지 않은 행위의 법적 효력을 받는 것이다.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인가라고 써있으면 인가이다. 허가라고 써있으면 허가 혹은 인가이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인가라고 써있지만 인가가 아닌 얘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얘는 특허였죠. 그거 말고는 다 인가다. 그래서 인가의 얘들 여기 쭉 적어놨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랑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봅시다.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된 행위예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 허가고 재량 행위인 거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건물을 짓게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은 인가겠죠. 토지 거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토지 거래 계약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개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 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4개만 알면 돼요.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얘는 인가라고 써있지만 특허라 그랬죠. 얘 빼고는 인가라고 써있으면 다 인가예요. 자, 처음에는 조합을 설립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검사 처분을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요 4개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인가, 관리처분계획도 인가라고 써있으니까 인가, 그리고 준공검사처분은 확인이다. 요거만 외우고 넘어갑시다. 자꾸 무슨 뭐 조합설립 인가니 사업시행계획 인가니 관리처분계획 인가니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요거 4가지만 나옵니다. 다음 문제.